있는 대가다. 자, 2주택자 이상. 2주택자 이상은 자, 개인 매매사업자, 개인 비사업, 개인 임대사업자, 개인 법인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계속 권장 드리는 게 법인으로 이제는 2주택자 이상인 분들은 이제 법인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근데 법인이 원래 110 대책 때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취득세를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주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나중에 후속 조치에 나온 거 보니까 법인은 철저하게 배제가 되고 개인일 경우고 그리고 지금 새로 사는 주택수를 제외시켜 주는 거지 기존 취득세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주택이다. 그럼 새로 취득하는 건 2주택에 대한 취득세. 2주택이 얼마예요? 1에서 3%잖아요. 그죠? 3주택 이상은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도 8%를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도 철저하게 지금 다주택자는 너네는 사지 마!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정부에서 계속 다주택자는 막고 있다라고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다주택자가 시장에 전세를 공급하죠. 근데 막아놨어. 이미 갖고 있는 너네들이 이제는 그냥 팔기만 해. 팔기만 해. 그 대신 이제는 1주택, 무주택, 1주택, 2주택자까지만 기회를 주는 거야. 그죠? 그렇지만 이거가 풀릴지 안 풀릴지는 계속 모니터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책이 계속 나오면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될지 조금 느낌이 오시죠? 그 이외에도 공시가 1억이라 이외에도 공시가 1억 이하 빌라나 오피스텔 상가는 매수하셔도 상관이 없다. 공시가 1억 이하를 제가 후랭이에 나와가지고 목동을 매수를 했다. 그래서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다 했더니 댓글에 목동에 1억 이하가 어딨어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샀는데 그래서 300만 원 주시면 제가 번지수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조금 비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했는데 근데 번지수 알아도 매물이 없는 걸 왜냐면 지금 동의서 걷고 있는데 누가 매물 내놓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불확실성이 사라질수록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불확실성이 좀 있어야 좀 싸게라도 살 수 있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다음 시간 계속 얘기를 할 건데 빌라를 매수를 하실 때 구역 지정이나 뭔가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당연히 비싸죠. 낙찰가도 높을 거고. 근데 제가 산 거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산 곳은 이미 여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이게 구역 지정 이미 이제 여기서 동의서 걷어가지고 플랜카드 이미 붙었어. 여기도 이렇게 붙었어. 그래서 제가 산 건 여긴 거예요. 여긴데 노후도 체크했겠죠, 당연히. 노후도 체크하니까 노후도가 충분히 괜찮아요. 진행을 할 수가 있어. 할 수가 있는데 입지가 여기보다 여기가 나쁘나요? 바로 붙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만 보고 샀겠어요, 제가? 여기 추진이 찾아갔죠. 제 블로그에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계단 있고 막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는 안 써놓는데 어딘가 갔다 그러면 사진을 찍어 놓거든요. 추진이 사무실 찾아갔어요. 왜 여긴 안 하세요? 이거 먼저 하고 이거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추진을 저는 또 왜 긍정적으로 봤냐 하면 여기에 신축이 있었어요. 신축이 2동인가 3동인가 짓고 있었어. 짓고 있었는데 신축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노후도가 떨어지죠. 노후도가 떨어지면 재개발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추진이가 어떻게 했냐면 얘를 사버렸어. 이 정도로 좀 적극적인 추진이다. 그러면 얘도 가겠다. 제가 얼마 산 줄 알아요? 1억 2천에 샀어요. 그래서 재간평 받아가지고 투자금 다시 회수하고 월세 놓고 주택임대사업자 법인으로 종부세 안 나오고 이해되시죠? 그 칼리오표님 그거 어떻게 찾으셨어요? 네이버에서요. 네이버 부동산에서요. 그냥 1억, 그러니까 공시가 1억 이하면 매매가가 얼마겠어요?
1억 5천 정도 왔다 갔다 하겠잖아요. 그쵸? 그런 거 찾는 거 그냥 뭐 별다를 게 없어. 그냥 계속 트래킹 하는 거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금액을 찾으면 내가 여기 가서 추진이 가보고 얘기 들어보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됐잖아요. 지금 추진이 계속 전화해요. 귀찮게. 저 그런 거 잘 안 내거든요. 내가 낸다고 되겠어? 안 낸다고 안 되겠어? 약간 이런 개념이어가지고 잘 안 내는데 이제 거의 60% 정도 거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수익성도 좋아가지고 그래서 찾아보시면 있다.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찾아보시면 있다. 조심하셔야 될 게 공시가 1억 이하여도 정비사업 구역 내, 정비구역 내에 있는 거는 취득세 1.1%가 아니에요. 그래서 매수하시기 전에 구청이나 이런 데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시고 구청 직원이라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거 구역 지정 아니었는데 뭔가 이렇게 뭐 정비사업 이런 게 정비사업도 아니고 뭔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취득세 중과다 막 그러다 싸우고 난리를 쳤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아니다로 판명이 됐고 근데 칼리오페님 두 채까지는 알겠는데 세 채부터는 어떻게 해요? 지금 취득세 중과잖아요. 첫 번째는 아까 오피스텔 그죠? 하셔도 되고 세 번째는 세대분리. 세대분리가 지금 자녀가 좀 장성한 자녀가 있으신 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세대분리라는 게 조금 세금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양도세랑 취득세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을 해야지 세대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30세 이상 자녀를 우리 딸이 30세가 되려면 저는 좀 아직 10몇 년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30세 미만이라도 결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얘 세대 분리시키려고 일부러 결혼시킬 수는 없잖아요. 혼인 시기도 계속 늦어지는데. 근데 이 조건에 맞으신 분들이 있다면 나의 풍차는 두 채로 끝날 수 있고 오피는 굳이 안 사도 돼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자녀 풍차로 돌리는 거죠. 그리고 주택 청약에 대한 세대 분리는 좀 더 달라요. 주택 청약은 주민등록표에서 분리시켜 놓으면 돼요. 우리 주민등록 등본 아시죠? 주민등록 등본에서 세대 분리를 시켜가지고 얘를 사주면 되죠. 그 대신 뭐예요? 청약일 경우. 청약을 어떻게 해요, 칼리오페님? 그래서 뒤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놨어요, 제가. 그리고 선도구역. 만약에 30살 이상이 돼서 취득세, 양도세, 세대 분리가 가능한 자녀가 있다면 저는 선도구역을 매수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도구역이 생각보다 지금 진행이 엄청 빠르고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동의율이 87% 넘는 곳도 있잖아요. 상가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그 동의율은 엄청 높다는 얘기거든요. 이 선도구역이 왜 좋냐면 절차를 5년 후에 입주를 가능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야심차죠? 그만큼 빠르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칼리오페님 그럼 선도구역은 어떻게 선정해야 돼요? 동의율 높은 거 무조건. 왜? 아무리 정부에서 막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반대하거나 동의율이 충족되지 못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동의율이 충족되면 거기에서 무조건 해줄 거예요. 그 분당 같은 경우는 3개, 4개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선도구역을. 그리고 컨설팅 비용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분당의 리모델링이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걔네들이 왜 잘 되는 줄 아세요? 성남시에서 리모델링을 촉진시켜서 그걸 줬어요. 예산을 줬어요. 추진하라고. 그때 문제가 됐던 게 김만배인가? 지금 막 뉴스에 예전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조합장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리모델링 조합장이었거든요. 그 성남시에서 그런 예산을 뿌려주는 거예요. 해. 근데 그래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죠. 리모델링 곧 지금 막 철거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짓고 있잖아요. 지금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느티나무, 그죠? 한솔주공 5단지도 이제 승소하고, 원래 한솔주공 5단지도 상당히 빠른 편이었는데 소송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은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빨리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뭐예요? 새 아파트가 되면 좋을 가능성이 높은 것, 그리고 전세가가 계속 오를 곳, 양손에 떡을 쥐고 투자를 하셔라. 근데 선도지역도 이렇게 정부에서 정책 자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노후도 안전진단 있잖아요. 그게 왜 좋냐 하면 뒤로 밀렸잖아요. 지금 처음부터 안 받아도 된다. 근데 안전진단이 통과가 돼야 재건축이 추진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무언가 추진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 안전진단이 돈이 들어가요. 몇 억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줘? 없어요. 일반적인 재건축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위가 정말 막 합시다 가가호 들어가지고 해야 돼서 뭐 10만 원씩 20만 원씩 걷어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그게 힘든 거예요. 안전진단 통과하는 게. 근데 그 안전진단을 패스하거나 뒤로 밀어준다 그랬잖아요. 선도구역에. 이게 대단히 큰 혜택인 거죠. 그리고 안전진단을 통과를 하지 못하면 재건축을 못 하잖아요. 근데 재건축 진행되는 시간이 지금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도 얘가 진행이 되면서 점점 노후도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 시간이 5년 후, 6년 후가 됐어. 그때는 또 안전진단이 통과될 가능성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겠다. 한솔주공 5단지, 한솔주공 1, 2, 3단지가 평균 대지 지분이 이래요. 그러면 용적률을 추가로 받지 않아도, 그죠? 재건축이 되겠죠. 이런 데는 그러니까 동의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하자. 그리고 통합 재건축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은 다 단지가 다른 단지죠. 통합 재건축이라는 게 뭐냐면 단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같은 거라든지, 그죠? 그 공사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따로 그 공사를 했을 때보다 이게 효율성이 훨씬 커지고, 그다음에 공사 기간을 단축해 주니까, 그러니까 막 건축비 올라가니까 나중에 뭐 추가 분담금 너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선도구역에서 그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통합으로 해서 빨리 하면 건축비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건축 전체 총 기간이 줄어들면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용적률을 올려줄 거니까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죠.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면 다 자기 분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제가 이 고백방에서 한번 이거 설명회 같이 가자 해가지고 번개 한번 친 적 있는데 보아님만 딱 오셨거든요. 이런 데 가면은 한번 뜨면 가서 보세요.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 이게 정말 멈출 것인지. 지금 3본도 했고 중동도 했고 일산도 하잖아요. 설명회 계속 나와요. 이해되시죠? 가서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열망을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도구역들 중에서 역세권은 용적률 500까지 올려준다고 했거든요. 제가 신흥부자 1, 2기 때도 이 얘기 했었어요. 여기 트램 들어온다고. 트램이 들어오면은 역세권 인정받을 수 있다. 근데 딱 갔더니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추진위에서. 우리 역세권 인정받아서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용적률. 이 얘기는 말씀드렸죠? 안전진단. 그래서 특별법, 이게 칼리님 이거 지금 이번에 총선 결과가 그래도 많이 기울게 나왔잖아요. 약간
진보 쪽이 훨씬 더 표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통과가 됐어요. 이미 특별법으로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제가 국회의원들 이번에 선거할 때 다 봤거든요. 공약. 좌우 할 거 없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풀어줄게요. 잘 되게 해줄게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누가 국회의원이 누가 됐는지 상관없이 다 똑같은 이야기들을 했다. 재건축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행정 절차 단축, 기반시설 우선 적용, 금전적 지원, 사업성 계속 높아지고. 그래서 이 특별법이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스킵할 수 있는 기회는 아니다.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보셔서 실거주 하실 분들은 하시고 갭 투자 하실 분은 갭 투자 하셔서 풍차를 한번 돌리셨으면 좋겠다. 분당이 조금 오르긴 했어도 분당은 사실은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해요. 선도구역이 되지 않아도. 자, 이주 수요, 이주 대책, 제가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이주 대책을 정부에서 마련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좀 똑똑한데?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못 만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주 수요를 만들겠어요? 결론은 뭐냐면 처음에 올해에 한 3개 단지 정도를 선정을 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분당 같은 경우는. 그러면 걔네가 어떻게 돼요? 이주 수요가 생기는 거죠. 그럼 걔네 입주할 때는요. 내년에도 선도구역 또 선정해요. 전체적으로 분당은 9개에서 10개 정도 선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분당은 계속 10년 동안 이주 수요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선도구역이 아니어도 전세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고 선도구역이 됐어. 걔네가 분양가가 쌀까요? 쌀 수 없죠. 그럼 구축 내 거 안 돼도 걔네 계속 오르죠? 10년 동안 얘네들이 선도구역 계속 선정되는 동안 계속 전세가 이주 수요 때문에 계속 오를 거고 입주됐을 때는 분양가가 올라서 나머지 구축도 따라 오를 거고 이해되시죠? 네. 근데 분당 너무 비싸잖아요. 일산도 있고 중동도 있고 평촌도 있고 삼본도 있고. 삼본 얼마나 싸요? 그죠? 삼본도 지금 역세권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선도구역이라고 무조건 사라 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저는. 그죠? 그 안에서 옥석을 가려야 되고 또 안 됐을 때 분당 같은 경우는 안 돼도 좋다. 이해 되시나요? 다른 구역들은 좀 내가 선착순 안 됐을 때 이해 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이것들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들을 사실 잘 시장에서는 잘 모르고 분당만 살짝 좀 시범단지나 일부 단지에서만 조금 반짝한 분위기고 아직도 기회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는 게 뭐냐면 그걸 해요. 신탁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탁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신탁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 조합에서. 신탁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그 수수료가 또 장난 아니고 또 걔네들이 마음대로 해. 조합의 뭐 의사를 반영하지 못해. 이렇게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레미안 반포 원베일리가 신탁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고 이미 분당 일부 단지들은 신탁 회사랑 벌써 계약까지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빨리 하겠다. 조합원의 소리를 듣지 않고 차단시키고 그냥 빨리 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홍보하고 있어요. 신탁으로 해서 잘 된 것들. 이해되시죠? 근데 국토부에서는 또 목소리 갈라지기 시작했다. 국토부에서는 은연중에 신탁을 장려하는 거예요. 왜? 의도를 파악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지금 빨리 공급을 해야 돼. 공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은연중에 계속 신탁을 장려하고 있어요.
왜 빨리 해야 되니까.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온 국민이 2025년부터 쭉 공급이 없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럼 최대한 그 공백기를 줄여야 되는데, 그쵸? 빨리 진행하려면 신탁으로 해야 되고 동의율을 높은 곳 신탁을 해야 되니까 국토부에서는 5년 안에 입주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이렇게 하면 진짜 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지금 벌써 동의율이 87%? 이제부터는 실제 동의, 그거는 가짜 동의, 그냥 미리 해본 거고 이제부터 동의율을 걷는 게 실제 동의율이거든요. 이런 것도 내놓고 있어요. 신탁으로 지난 가생 감면 혜택 해라 이거지. 빨리 공급해줘.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미 조합원들한테 투표도 다 해서 신탁할 거예요, 조합 방식 할 거예요 이렇게 투표를 해서 신탁 방식으로 선택을 한 단지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고 한솔주공, 한솔 1, 2, 3단지 이외에도 다른 분당 안에서도 신탁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는 곳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혜택을 주고 빨리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걸 한 거예요. 투표를. 신탁 방식을 할래? 조합 방식으로 할래? 한 거 뭐예요? 이렇게 조합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홍보를 하고 투표를 한 거는 투표 결과에 의한 겁니다 라고 하면 그죠? 그래서 지금 선도구역 기차는 계속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선도구역 심사가 직접 이루어지고 슬슬 누가 선정이 됐다 안 됐다 누가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불확실성이 사라질수록 가격은 뛴다. 그죠? 제가 모 단톡방에서 그때 강사로 이제 참여했을 때 그걸 제가 이제 이걸 유튜브를 찍고 1월 그때 언제 찍었더나? 올해 초쯤에 찍었잖아요. 찍고 나서 그걸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분당 선도구역 어떠냐고. 지금 동에서 걷고 있고 5월에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할 건지 가이드라인이 나올 건데 점점 뭔가 불확실성이 커지면 매물은 잠기겠죠. 그 대신 투자 가성비는 한번 따져보셔라. 그 돈으로 서울을 살 건지 분당을 사실지 그거는 번외고. 그죠? 하지만 불확실성이 있을 때 사야지. 그죠? 내가 싸게 살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몇 달 지났잖아요. 다 올랐잖아요. 제가 얘기했을 때보다 사실 2억, 3억씩은 다 올랐을걸요? 맞죠? 그래서 지금 너무 타이밍이 좋고 지금 여러분들이 옥석 가려가지고 연말 11월, 12월이 되기 전에 움직이셔야 된다. 갔더니 삼성물산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지금 여러분들 뉴스에 보실 때 이제는 뭐 한강변도 한강변 나름이지 그러면서 건설사에서 잘 아무도 안 하고 그죠? 그런 뉴스 몇 번 보셨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다 왔어요. 다 오고 심지어 도우미까지 나왔어. 와가지고 앞에서 계속 인사하고 사업성이 나오니까 참여하신 거 봤어요. 이 사람들이 팔 생각으로 이렇게 할까요? 이 사람들은 이미 내 집은 분당 새 아파트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아서 하셔야 된다. 너무 힘든데. 5분만 쉴게요. 네.